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은 남편이 났는데 무조건 참으라고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목부터 분통 터지시죠? 부부관계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년이랑 미쳐서 바람이 난 남편. 정말 온갖 배신감과 분노가 올라올 겁니다.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이 지옥 같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아시죠? 이번 생에 남편 외도는 처음이라서 벌써 증거를 들이밀고 남편에게 추궁을 하고 드자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신 남편분께서 마인드 디톡스 유튜브를 보고 드잡이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아내에게 한 행동이 바로 드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한마디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명확한 증거를 두고도 몇 번을 확인하고 어떤 여자인지, 그 여자와 무엇을 했었는지, 그리고 꼭 물어보는 말 있죠. 그 여자 사랑했었어? 라고 물어보죠. 발뺌하기에 바쁜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진실을 알아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상간녀에 대한 남편의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섹파였는지, 정서적으로 엮인 사이인지는 둘 사이에서 나눈 카톡이나 대화 내용, 그리고 만난 기간과 만남의 횟수와 패턴 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들은 한결같이 그냥 재미삼아 만난 사이고 별 사이도 아니고 1도 마음이 없었다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은 다들 아시죠?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다면 첫째도 포커페이스, 둘째도 포커페이스 하시고 증거를 수집한 후 소송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도 남편에게는 포커페이스로 비밀로 모르게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할 거라는 등,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등, 찾아갈 거라는 등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계획을 전해들은 남편은 상간녀와 대해서 은밀히 작전을 짜고 미리 대응할 방법들을 찾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폈다는 건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우리 아내들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주구들은 우리한테 보고하고 바람 폈습니까?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람핀 놈들에게 우리들 계획을 알려주고 미리 엄포를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게 된 이상은 더 이상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스스로 정리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도를 잡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끝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용서했는데, 아직 만나고 있었어요. 라고. 이럴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아내분들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아내분들과 매 한 가지입니다. 잘못이라면 아내분들 마음이 정말 약하고 착하고 용서해주면 정리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남편을 의심 없이 믿었던 죄밖에 없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믿었는데 그게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아내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인 겁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남편과 함께 헤어지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아내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빡치죠. 패 죽여도 분이 안 풀리는데 바람핀 놈에게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에 억울함이 올라올 겁니다. 일단 상간녀는 소송을 하시고 박사를 내고 소문을 내고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타격을 주셔야 합니다. 그 선택은 아내분이 하셔야죠. 만약에 뭐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게 고통스럽다. 난 힘이 없다. 난 삐삐 말라서 박사를 못 낸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벌금 각오하고 패겠다. 그럼 패시면 되고요.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남편은 그냥 두셔야 합니다. 너는 바람을 폈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너는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이다. 나는 너를 응징할 것이고 너는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부부관계 회복은 더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저처럼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남편의 말과 행동 모두가 너무나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하게 느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남편에게 온갖 비난을 하게 되고 심지어 경멸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골이 깊어지게 되면 처음에야 엎드리는 신용이라도 하던 남편들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라고 나오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또 더 화가 치밀어 올라오게 되고 더 자주, 더 크게, 더 많이 남편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고 입까지 닫아버리게 되면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드자비도 하소연도 할 수 없고 어느새 가해자 입장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은 정말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을 핀 죄는 죄인 거고 자신의 바람을 가지고 달달 끊임없이 볶으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바람을 핀 자들입니다. 이미 폈습니다. 즉 도덕성도 의리도 양심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바람으로 상처 입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아내의 고통보다는 달달 볶이고 있는 자신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로 반성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다 많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로 분하고 억울하지만 남편과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편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보여줄 아내의 스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는 한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드자비를 하거나 닥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핀 놈에게 뭘 기대하고 내 속마음을 다 보입니까?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고 잘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남편의 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묵묵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 아내는 정말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남편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상상만 하시고 뒤에서 숨어서 개쌍욕으로 하시더라도 그건 속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빙글에 쌍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훗날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무조건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한 남편은 진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남편은 지금 바람나서 미쳤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진짜로 미쳤고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참았던 시간들은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참지 않고 터트리고 분노하고 조절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 처참한 결과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바람은 저 새끼가 폈는데 아픈 내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사실이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로 가정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지금 현재도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아내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